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능 리뷰가 아닌 영화 리뷰로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영화관에 사람이 많이 안 가죠? 저는 꾸준하게 영화를 보고는 있어요. 주말 아침에 조조로 보거나 각 멀티플렉스마다 할인하는 이벤트로 보게 되면 정상가에서 많이 할인돼서 대부분 5,000원 이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가가 아니라면 여전히 가성비 좋은 취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 영화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입니다. 먼저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는 역시 고 이성균 배우 때문입니다. 마지막 작품은 아니고요. 이제 유작이라고 해서 이제 두 개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 한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성균 배우 사건 이후에 나온 영화이다 보니까 좀 더 관심이 갔습니다. 두 번째는 나름 이런 스타일의 장르를 좋아하기 때문에 고민 없이 선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나 영화관에 사람은 많지 않았고요. 널널하게 재미있게 보고 왔습니다. 전반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성균이 있고요. 딸이 유학을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딸의 유학길을 배웅하기 위해서 직접 차를 끌고 인천공항으로 향해요. 그 길에 대교에서 사고가 나게 되고 처음에는 단순 안개에 의한 전방부주의 사고라고 생각한 것과는 달리 국가에서 키우는 비밀병기인 개들이 타고 있고 다리가 봉쇄되어 있는 상황에서 뛰쳐나온 그 개들에게 쫓기는 스토리가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입니다.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정도 들으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국가에서 키우던 비밀병기인 개들이 나오고 청와대에서 보좌하는 이성균, 그리고 주변 인물들이 나와서 어떤 액션, 그리고 개들에게 쫓기는 쫄깃함, 마지막에 이제 어느 정도 감동을 주고 시원한 결말을 선사하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배우 라인업 말씀드리면 이성균 배우 말고도 상당히 유명한 배우들 많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하는 배우는 레카 기사로 나오는 주지훈 배우, 연구원으로 나오는 김희원 배우, 이렇게 해서 이성균 배우 포함해서 3명이 주축으로 되어 있고요. 주지훈은 무식한 레카 기사지만 액션과 운전을 잘하는 그런 캐릭터이고, 김희원은 처음에 이제 무기력한 연구원에서 이후에 각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그 외에 문성근 예수정 배우가 이제 노년 부부로 나오고,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김태우 배우, 그리고 이성균의 딸로 김수환 배우가 나와요. 제가 여기서 영화를 보면서 중간에 아차 싶었던 게, 김수환 배우가 누구냐면 예전에 부산행에 나온 공유 딸입니다. 당시에 이제 영화 중반부까지 아들 아니었냐고 오해도 사고 그랬던 배우인데 확실히 중학생 정도의 이제 소녀스러운 얼굴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산행이 8년 전 영화인가 그래요. 찍은 건 더 그 전에 찍었을 테고. 근데 김수환 배우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앳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아차 싶었어요. 사실 아역 배우들은 성장이 영화마다 해마다 몰라보게 달라지는데 꽤 오래전 영화의 아역 출연진을 한 번에 알아봤다는 건 이 영화가 꽤 예전에 이미 찍어놨던 영화였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영화의 실제 촬영 기간은 정말 예전이에요. 2000년이었나? 개봉을 못하고 이제 창고에 보관을 해오다가 개봉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이성균 배우 때문에 이제 창고에서 꺼내서 개봉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가 개봉을 못한 건 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도 있는데 결국 보고 나면 아, 이유가 있어서 그동안 개봉을 못했구나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보는 중간에 살짝 불안한 마음은 들었습니다. 이 영화의 뭐 완벽한 스포까지는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건데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해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리뷰어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의 후기는 그 정도로 욕먹을 만큼 나쁘지는 않은 영화다입니다. 별 3개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포는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런 악평에 대한 제 개인적인 느낌만 살짝 전달드려 볼게요. 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다들 눈치챌 거예요. 개들이 사람을 공격하고 그걸 피하는 다리 위에서의 장면이 메인 장면이고, 서브로는 이제 그 사건 현장 밖에서 그들을 보는 사람들의 갈등. 이제 왜 갈등이냐고 말하냐면 청와대 안보실장이 나와요. 그게 그냥 나왔을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 이제 일행들이 굉장히 다양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노부부가 있어요. 노부부. 어떤 대사와 어떤 행동을 할지 느낌이 오죠. 이제 흔히 하는 이제 사람들이 영화 얘기를 할 때 마법의 단어가 있어요. 크리셰라고.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는 아닌데 이 크리셰가 명확한 영화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호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장점이 많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러닝타임이 90분 정도로 꽤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배경 설명, 차 사고가 나고 비밀병긴 개들 뛰쳐나오는 장면까지 불과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지 않고요. 이런 영화들이 기본적으로 명존세 캐릭터라고 하죠. 부산행의 김희성 같은 그런 역할이 항상 나오는데
여기는 그런 답답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도 괜찮았습니다. 뭐 쓸데없이 그 사람이 문을 연다던가 뭐 오지랖을 부려서 일이 커진다던가 하면서 러닝타임이 10분, 15분씩 늘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영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엔 그런 장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0여 분의 짧은 러닝타임으로 완결을 지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영화는 어떤 사람에게 추천을 하느냐? 1번, 부모님 모시고 영화를 볼 사람들. 생각보다 부모님 세대에서 이런 스타일의 영화가 꽤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런 거 보여드리면 중박은 갑니다. 2번, 탈주나 하이제킹 등 최근에 개봉작을 몇 편 보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다 보니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정도 영화면 뭐 나쁘지 않은 선택, 무난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번, 애니메이션 싫은 분들. 지금 극장판으로 코난, 인사이드 아웃 2를 하고 있는데 애니 좋아하는 분들은 그걸 보는 게 맞고요. 극장판 애니를 그리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이런 분들은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려 보자면 그렇게 욕먹을 영화는 아니다. 별점은 한 3개 정도 주고 싶다. 그리고 생각보다 답답하지 않고 스피디하게 깔끔하게 이야기가 흘러간다. 뭐 그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비도 오는데 하루 잘 보내시고요. 내일 나는 솔로 잘 보시고 이후에 리뷰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